자, 우리 그 수원에서 첫 번째 단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지수로그를 배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게 지수와 로그 함수인데 이제 그 중에서 지수 함수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는 밑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의 x제곱이에요. 이게 지수 함수의 아주 깨끗한 상태, 그쵸? 이동도 안 하고 대칭도 안 돼 있고, 그쵸?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이 그려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럼 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동해서. 그치,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지수와 로그가 왜 어려운지, 왜 많은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해 줄 텐데 일단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하기 전에 오늘 뭘 설명할 거냐면 요것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밑에 따른 이야기를 할 건데 그쵸, 밑은요, 요거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첫 번째가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어요.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를 생각할 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밑이 1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치?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밑이 1인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밑이 1인 걸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수방정식 같은 경우. 알겠죠? 부등식 같은. 왜냐면 밑이 1인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위에 막 미지수 올라가 있고 이러면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0부터 1 사이의 밑을 나쁜 밑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밑? 나쁜 밑. 이 새끼 나쁜 새끼. 왜? 왠지 설명해 줄 거야. 얘는 뭐예요? 좋아하네. 그렇죠. 착한 밑이라고 그럴 거야. 착한 밑과 나쁜 밑으로 나눌 거야. 이 왜 이렇게 나눴냐면,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이제 착한 애는 잘 봐. 착한 애는 왜 착하냐면 3의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를 키워볼 거예요. x가 1일 때 얼마죠? 전체는? 3. 그럼 x가 2일 때 전체는? 그렇죠. x가 3일 때 전체는? 27. 그치?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전체가? 커져요. 그렇죠. x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게 돼 있어요. x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함수값 자체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는 거죠. x가 증가, 전체도 증가. 전체는 y죠. x가 감소, 전체도 감소. 맞아요? x가 최대면 전체도 최대예요. x가 최소면 전체도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최대면 최대고 최소면 최소입니다. 이게 착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해와요 그러면 해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안 하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반성해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쁜 밑입니까 그럼? 봐봐. 자, 3분의 1, 1보다 작은 애, 얘를 나쁜 애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쁜 밑.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을 볼 건데 x가 1일 때 전체는 3분의 1이죠. x가 2면 전체가 얼마야? 9분의 1로 작아져요. x가 3되면 27분의 1로 작아지죠. 그쵸?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3명이서 나눠 먹는 것보다 9명이서 나눠 먹으면 더 조금 먹잖아요. 먹는 걸로 얘기하네. 자꾸. 그지? 그러니까 나쁜 밑의 특징은 x가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집니다.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죠. 작아지면 커집니다. 최대면 최소겠고요. 최소면 최대겠지. 그치? 이게 바로 나쁜 새끼들의 특징이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마 그러는 건 하고 앉아있고.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개념이 돼요. x가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최대면 최소고 최소면 최대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밑은 뭐예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최대면 최대고 최소면 최소야. 똑같아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가 똑같다는 건 뭐예요? 증가 그래프를 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밑이 1보다 크면.
그런데 0과 1 사이에 미친 커지면 x가 증가하면 y는 작아지고, 그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고, 그죠? 최대면 최소고 최소면 최대라니까 얘는 뭐야? 감소인 그래프를 띄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착한 밑과 나쁜 밑, 그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게 착한 밑이고 착하지 않은 밑, 나쁜 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증가, 감소의 형태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준을 좀 밑에 대한 얘기로 기준을 바꿔줬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워도 돼요? 오케이, 지울게요. 밑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 y는 ax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데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맞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천천히 예를 들어줄 건데 잘 봐요. 예를 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가 0이면 얼마죠? 1이에요. 그죠? 아유,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x가 0이면 1이죠. 그러니까 y절편 1이야. 그럼 x가 1이면 2, 그죠? x가 2면 4,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2x제곱,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2x제곱이 언제 0 되니?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억 제곱 해봐야 2의 1억 제곱분의 1인데 2의 1억이면은 그쵸, 피자 한 판을 2의 1억 제곱명이 나눠 먹으면 거의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안 먹은 건데 안 준 건 아니야. 이런 그지 같은 느낌? 맞아요? 그치, 내가 여러분들 그래 수고했어 여러분 고생했으니까 선생님이 갈 때 10원씩 줄게요. 그러면 욕하고면서 가겠지. 죽을라고 씨. 준 거야 안 준 거야 10원은? 준 거야 안 준 거야 10원은? 10원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10원 갖고 할 수 있는 거 있나? 없지. 안 준 거지만 내 입장에서 뭐야? 줬잖아. 10원은 돈 아닌가? 그쵸?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0에 점점 붙는데 진짜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나중에는 거의 붙는 걸로 봐요. 근데 진짜로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걸로 보는데 안 붙어요. 붙는 걸로 보는데 안 붙어요. 그지같지. 그럴 때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이때 이 x축을? 그렇지. 이때 그 x축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보더라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참수의 그래프는 저쪽으로 갈수록 어디에 붙어? 0에 붙어요.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뭐만 해? 증가만 해요. 그 지수함수는 뭐만 한다고요? 증가만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단조 증가라고 해요. 단조 증가가 뭐야? 증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소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가만 해. 단조 증가. 그렇죠? 단조롭게 증가만 해서 그렇습니다. 뭐 변곡도 보이지 않고요. 그치? 그래서 증가만 하고 있어요. 단조 증가라고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하게도 뭐예요? 뭐가 생기지 않아? 치역이 음수 쪽에서 발생하지 않죠. 이게 지수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 게다가 봐요. 여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그렸죠? 파란색으로 하나만 더 그립시다. 자, y는 이게 근데 파란색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y는 선생님이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 찍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야. 그래서 1이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냥 단순화해서 확실하게 수치를 비교해 준다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놓고 봐도 돼요.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요? 점근선이었죠. 점근선. 그쵸? 점근선.
점근선. 자,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2가 더 착해요? 3이 더 착해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 그치? 아니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따라오는 애들이 착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커질 때 더 커지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죠. 더 착한 거지.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야? 4 3의 제곱은 얼마야? 오, 누가 더 착해요? 3 저 3이 더 착하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칭찬할 때는 숫자로 칭찬하시면 돼요. 너는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졸라 착하네, 그치? 진짜 막 천사 같은 애들은 너는 한 20, 뭐 이런 정도? 그쵸? 20은 제곱만 해도 얼마야? 400 그렇지, 얘는 제곱해서 4인데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수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한 5, 6 정도 되나요? 더 되나? 좀 더 써줘? 8?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착한 애가 더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특징상 내려가는 것도 더 빨라요. 작아지는 것도, 그치? 그런데 특징이 뭐야? 지금 어디에? 둘 다 어디서 교점이 발생해요? 1에서 교점이 발생하죠. 맞아? 여기가 1이야. 그치? 1에서 교점이 발생해. 그러니까 정점이, 정해진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수 함수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지수는 영승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왜 그냥 단조로운 이런 지수 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0,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잘 봐. 애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더 착한 애도 밑이 더 클수록 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로그 함수는 지수의 역함수라서 반대야. 느낌이 더 아래로 내려가요. 밑이 클수록.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면 착할수록 어디에 더 붙냐면 점근선에 더 빨리 붙습니다. 뭐라고요? 착하면 착할수록 점근선에 더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붙는 애들은 좀 완전 덜 착한 애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4의 x제곱이면 얘가 3의 x제곱이면 얘는 뭐예요? 뭐 2의 x 정도 되겠죠. 증가니까 뭐보다 작을 순 없어? 1보다 작을 순 없어요. 그냥 한번 고민해 보죠. y는 그러니까 만약에 1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그렇지. 이렇게 완전 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1일 때 이런 느낌이랑 점점 커질수록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완전히 이해되십니까? 왜 진짜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착하면 착할수록 어디에 더 붙어요? 그렇죠. 점근선에 더 빠르게 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착하면 착할수록. 됐어요? 일단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A가 착할 때, 그죠? A가 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조 증가 그래프를 띈다고요. 그러니까 쭉 붙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점이 얼마? 1. 자, 그러니까 판단 증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점이 하나 있어. 정점이 뭐야? 0,1이 하나 있네요. 뭐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야? X축. 그렇죠. X축. Y는 0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특징 치역이 Y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증가. 그래서 요 두 개의 의미가 좀 같죠. 점근선과 치역의 요때 y 값이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치? 그 다음에 착하면 착할수록 어디에 더 붙는다? 점근선. 그렇죠. 밑이 커질수록 점근선에 더 붙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두 번째도 그래프 그려볼 텐데 그리지 말까? 어차피 2분의 1 그래프는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 줄게.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만약에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바꾼다고 얘기할 때, 그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지수에 마이너스를 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a의 x제곱 그래프의 x의 부호가 바뀌었죠. 무슨 축 대칭입니까? Y축 대. 그렇죠. y축 대칭이니까 얘를 y축으로 뒤집은 결과가 생겨요. 뭐? 0에서부터 밑이 1 사이, 즉 나쁠 때. 나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라고 얘기하면 하면서 감소돼요. 당연히 0,1을 지나긴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이거는 그냥 감소야. 그쵸? 이 여전히 점을 하나는 지나가죠. 뭐 0,1이라는 점을 지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뭡니까? y는 0인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이 뭐야? y가 0보다 크다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다만 뭐가 바뀌었죠? 밑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지수로그 함수예요.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예요.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무조건 0,1을 지나겠죠. 당연히 택초의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야? x축. 치역은 뭐예요? y가 0보다 크다. 그치? 점근선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착하면 착할수록 어디에 더 붙어요? 점근선에 더 빨리 붙는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정보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해 줄 건데 여기 봐요. 3번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하나만 설명해 줄 건데 이게 지수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상위권 문제, 즉 어려운 문제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잘 봐.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2의 a제곱이랑 3의 b제곱이랑 같대요. 그러면 질문 누가 더 커요? A. A가 더 커요? 확실합니까? 그쵸? 좋아.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인데 여기 봐. 여기가 만약에 8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쑤시기 시작해요. B가 1이면 A는 3이네. 대박. B가 2면 A는 얼마야? 6이네. 오케이! 누가 커? A가 커요. 그리고 틀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넣을게요. 얘가 지금 y는 ax제곱. 그 다음에 봐요. 점근선에 더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얘는 y는 bx의 제곱이라고 얘기할게요. 조금만 아래 쓰자. 자 y는 bx 제곱이라고 써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맞아요? bx 제곱.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을 하나 설명하자면 잘 봐요. 첫 번째, 둘 다 1보단 크고 A보다 B가 큰 거죠. 더 착한 애죠. 더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까 뭐라고 써줬냐면 이 개념을 보겠다는 거지. 그쵸? A의 알파 제곱이랑 B의 베타 제곱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A의 알파 제곱과 B의 베타 제곱이 같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얘기하면 A가 크고 B가 더 작으니까 알파가 더 커요 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죠. 그치? 이때 A 알파와 그러니까 A 알파 제곱이랑 B의 베타 제곱을 선생님이 K라고 임의의 숫자를 만들었을 때 여기가 1이잖아. 만약에 K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만약에 크면 1보다 크면 K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여기가 뭔 거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뭡니까? 알파죠. 그러니까 누가 커? 그렇죠. 베타보다 알파가 큰 게 많아. 여러분들의 상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K가 1이면 K가 여기 있어. 두 번째 K가 만약에 1이면 어때요? 두 점이 만나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알파와 베타가 같은 거야. 뭐로써?
0으로서 같아야죠. 그 다음에 반대로 1보다 작아지잖아 K가. K가 1보다 작아지면 빨간 게 베타고 노란 게 알파잖아. 누가 더 커지니? 그렇지. 그러니까 K가 0에서부터 1 사이야. 그쵸? 진분수이거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예요? 누가 더 커?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대충 니네가 알고 있는 자연수 범위에서 숫자를 막 쑤시면 100% 틀립니다. 이 문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때 그러니까 지수 함수값이 같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지수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생겨요. 뭐가 바뀌어? 대소가 바뀌는 점이 생깁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그래프적 성질이에요. 이게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나와요. 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수 범위에서 숫자를 막 대입하다 보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그려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갖는 특징 뭐예요?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알파가 커요. 그럼 이게 참이려면 K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얘네 둘 다 1보다 크면 알파가 큰 게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조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 착하냐 나쁘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 특징. 대소가 바뀌는 점이 존재한다. 뭐라고요? 대소가 바뀌는 점이 존재한다. 대소가 바뀌는 점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지수함수는 뭐라고요? 단조 증가, 그죠? 밑이 착하면 증가고 밑이 나쁘면 감소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 0,1이라는 정점이 하나 생겨요. 모든 지수함수가 태초의 상태일 때.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었죠. 맞아? 점근선이 있었어요. 무슨 축이야? X축. 점근선. 그 다음에 치역은 항상 그거보다 뭐야? 위. 이것도 특징입니다.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방정식이나 로그방정식 혹은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혹은 지수방정식과 로그방정식의 치환적 형태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런 게 수능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3점 또는 그냥 3점 정도로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모평이었나에서는 치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졸라 많이 틀렸어요. 진짜 3점 문제 치고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우지 말아야 될 것도 외우시면 안 돼요. 수학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암기하지 말아야 되는 걸 다 암기하고 있어요. 치환했을 때의 그 범위. 그쵸? 그래서 그 문제도 선생님이 뒤에 가서 예로 들어줄 건데 그쵸? 그때 가서 외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외우면 문제가 왜 틀리는지도 또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징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야? 대소가 바뀌는 점이 생긴다. 이해됐어요?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생겨요. 알겠죠? 요거는 책에 요 내용으로 아마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소가 바뀐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었어요. 알겠죠? 50페이지 필수 1번의 1번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점근선의 방정식이랑 치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점근선 위가 뭐야? 치역이죠. 보통 점근선 아래가 치역이거나 점근선 위가 치역이에요. 왜? 단조하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그치? 자, 일단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죠? 여기서 보자마자 요거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X축으로 지금 평행이동했죠. 얼만큼 평행이동했습니까?
그렇죠. 얘 지금 이동 평행이동 정보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 y는 fx가 지금 얼만큼 이동한 겁니까? y는 f의 x-3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지금 평행이동 정보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 그렇죠.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이동을 한 거야. 이동.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도 대충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생겼어 얘가. 그렇죠.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했어요?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고요.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위로. 그죠? 그러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가면서 누구도 따라 올라가?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점근선도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자,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뭐야?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잖아요. 그치?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지. 그죠? 여기까지 해야 돼. 소연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야 봐봐. 치역이라는 거 y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지수함수를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다고 해서 위아래가 변합니까? 치역이 변합니까? 점근선이 변해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점근선은 x축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애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 평행이동을 했을 때만 위아래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올라갔냐 내려갔냐로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점근선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치역에. 좌우로 움직이는 y값에. 따라서 점근선은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뭐가 돼요? 점근선이? 그렇지. y는 1이 되는 거고. 그죠? 치역은? 그렇지.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2번을 보시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살짝 바꿔보면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린 거지. 그치? 맞습니까? 조금 더 좀 단순하게 그리면 여기 봐요. 2분의 x 나쁜 밑이잖아요. 감소지.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한 칸 띄운 거니까 위로 한 칸 띄웠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겨있는 얘를 위로 한 칸 올린 거니까 그죠? 위로 한 칸 올린 거죠.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점근선도 뭐 한다고요? 그렇죠. 점근선도 따라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증가감소는 바뀌긴 했지만 뭐예요? 점근선은 뭐야? y는 1 똑같죠. 그 다음에 치역이 뭡니까? y가 1보다 크다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죠? 뭐 치역 사실은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이렇게 y가 1보다 크다. 알겠어요? 아니 진짜요. 이게 맞아. 이렇게 쓰면 감점돼요. 서술형에선. 왜냐면 이 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집합을 뜻해요. 알겠죠? 역이라는 뜻이 집합을 뜻하기 때문에 치역, 정의역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면 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표기를 해주던 알겠죠? 아니면은 뭐 원소나열법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연속적인 숫자니까 그지? 원소나열법은 설명할 수가 없죠. 벤 다이어그램도 좀 웃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 꼭 해주셔야 돼요. 조건제시법으로. 됐어요? 자 볼게요. 3번. 봐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2 전체 x제곱이랑 다른 거 알겠지? 맞아? 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계속 마이너스 왜? 2의 x제곱한 후에 구호를 바꾼 거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를 x제곱하는 거니까 이런 건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이런 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하면 돼? 나는 선생님 쫄려요, 헷갈려요, 신경 쓰여요. 그럼 바로 이렇게 그냥 쳐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제곱의 부호를 바꿨어. 이거 무슨 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죠. 식전체의 부호를 바꾸고 있어요. 이해돼?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y잖아. y가 부호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래프는 봐요. 이때 그래프는
원래는 2의 x제곱 그래프인데 무슨 축 대칭했다고요? 그래요. x축 대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럼 요때 정점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 이때 점근선은 뭐가 되죠? y는 0 똑같아. 그죠? 그렇지만 치역은 뭐가 됩니까? y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원활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51쪽이에요. 자, 필수 2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y는 a 곱하기 2x x제곱 플러스 b래요. 이때 a 곱하기 b는 얼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평행 이동 같은 거 얘기할 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할 때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었죠. 도형의 이동, 그치? 고등수학 상에서 배울 때 이동을 여러 번 할 때 있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이게 막 순서가 여러 번 나올 때 니네 마음대로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대칭 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를 바꾸지 마요. 평행 이동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평행 이동만 할 때는, 그렇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똑같거든요. 근데 대칭 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대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칭 이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뭐라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 다음에 y축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웃지 마. y축 대칭 이동, y축 대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먼저 x축 평행 이동 그래프의 이동은 비상식적이었죠. 평행 이동.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첫 번째 y는 자 2분의 1의 x-1이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는 왜 그대로 썼죠? 부호 안 바꾸고. 원래는 y 플러스 4였죠. 근데 넘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두 번째는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 자,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 y는 2에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나? 자,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 잘라주셔야 돼요. 앞으로 뺍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얘가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 아, 이거 귀엽네요. a가 얼마? 2. b가 얼마? 마이너스 4. 두 개 곱하래요.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답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봐봐. 대수함수에서 지금 초월함수로 넘어왔단 말이죠. 지수함수는 초월함수라고 얘기해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삼각함수도. 근데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방식이나 대칭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 다 써먹어도 돼요. 왜? 얘도 함수니까. 근데 다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조금 더 복잡스럽게 특징을 여러 개 더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세요. 봅시다. 필수 3번이에요. 1번 보시면 y는 2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이 세팅되어 있죠. 그런데 고민할 거 없는 게 지수함수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단조 증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증가만 해요. 그러니까 착하냐 나쁘냐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지수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얘를 조금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밑으로 보내주죠. 지수 두 배는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나 밑제곱이죠. 다시 밑제곱 지수 두 배
전체 제곱 똑같은 짓이라고 그랬죠. 이거 뒤에 가서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지수 선생님이 설명할 때 밑제곱은 지수 2배로 바꾸거나 전체 제곱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아니면 밑 세제곱은 지수 3배 전체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변화가 쉽게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을 밑으로 보내면 뭐가 돼? 4분의 1의 x제곱 될 거고 거기에 3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가 동일하면 묶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야? 4분의 3의 x제곱인 거죠. 맞습니까? 질문!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나쁘죠? 이 새끼 나쁜 새끼 그지? 맞아요? 커지면 작아질 새끼. 커지면 작아질 뿐. 작아지면 커질 뿐. 최대일 때 최소일 뿐. 최소일 때 최대일 뿐이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같이 하면 안 될 분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래프. 감소잖아.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 그립니다. 감소 대충 그려요. 이렇게. 감소. 여기가 얼마? 구간 세팅 잡아주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최소일 때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자 쓰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 줄게요. 봐봐. 쓰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요? 최대는 맥시멈은 그죠?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그렇죠. 3분의 4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뭐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대값이죠. 바뀌었죠. 최대값이 얼마예요? 3분의 4를 그렇죠.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가진다? 가진다 될 것 같아요. 가진다? 갖는다. 그죠? 맞아요? 이게 교육과정마다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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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값 이렇게 막 오락가락해요. 책 물려 못 쓰라고 그러나 봐. 그쵸? 다음 애들한테 책 물려주지 말라고 글씨를 막 바꾸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최소값이네. 지수가 최대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 x는 1에서 1 대입하니까 얼마? 최소값 4분의 3을 갖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 3분의 4. 최소값이 얼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됐어요? 넘어갑시다. y는 자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합성되어 있는 꼴이죠. 2의 x제곱 안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합성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밑은 착해요, 나빠요? 착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 그렇죠. 전체는 최대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여기 잘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t라고 얘기할 거예요.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렇죠?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발생하죠.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발생해요. 여기 봐. 그래서 자, 얘 무슨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b 4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는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x가 2에서 지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예요? 1이 최대값이야. 그쵸? 그리고 최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지수의 최대값이 얼마야? 2의 1이기 때문에 2가 바로 뭐예요? 최대값. 그쵸? 따라서 최대값은 2고 최소는 뭐라고 쓰면 돼요? 없다 써주시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써줄게요. 선생님이 최근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K고등학교 있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죠? 거기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봐봐. 여기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봐요. 요건 이게 지수가 1이죠. 따라서 x가 1에서 최대값이 얼마다? 2다 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쓰면 대학에서 떨어지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1은 x값이 아니야. t값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를 맞게 쓰려면 뭐라고 쓰는 거야? t가 1에서니까. 그쵸? t가 언제 1입니까? x가 2일 때죠. 그러니까 x가 2에서 최대값이 2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놓고선 x가 a에서 최대값이 b다 이렇게 해놓고선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했는데 애들이 1 더하기 3 이러고 졸라 많이 돼요. 그쵸? 지가 뭘 x로 놨는지 지가 뭘 t로 놨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가서 이제 치환하는 형태에서 문제 이렇게 풀 건데 잘 들어. 치환을 하면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위가 발생하고 근의 형태가 바뀌어요. 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의 형태가 바뀌어요. 지금 뭐예요? 얘가 t로 바뀌었는데 뭐 t는 어쨌든 범위가 1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 그지? 근의 형태가 x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t로 바꿨으니까 근의 형태가 t로 바뀐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거 곧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52쪽 3-1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x값이 자 저렇게 정역이 주어졌을 때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최대값이 오랍니다. 이때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맞습니까? 맞아요? 봐요. 자 그럼 밑이 지금 양수죠. 1보다 크죠? 됐습니다. 그러면 뭐야? 증가 감소. 증가. 그쵸? 구간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x의 범위 당연히 얘가 최대겠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 플러스 k. 얘가 5니까 k는 얼마? 1. k가 1이죠. 얘가 1이네. 맞아요? k가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그쵸? 2분의 1 플러스 1 얼마? 2분의 3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뭐예요? 답 되죠? 2분의 3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죠. 오히려 이차 함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죠? 아니야? 여기 53페이지 필수 4번이에요. 자, x가 0에서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을 때 y는 9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100%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맞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조만간 설명할 날이 온다고. 자, 치환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틀려요. 치환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시험 내신에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알겠죠? 치환을 하면 일어나는 형태가 두 가지. 현상. 그래서 첫 번째, 근의 형태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근의 형태를 바꾼다고요. 근의 형태가 바뀌고요. 범위가 발생합니다. 범위가 발생한다.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암기하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가지고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준식을 보면 일단은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밑제곱은 지수 2배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x제곱 3의 x제곱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제곱은 뭐라고 바꾼다고요? 3x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이게 빨라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할 시간 없어요. 9네요. 3x 전체 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 나왔잖아요. 그죠? 앞으로 잘라주시면 3 나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야? 선언해야죠.
나 치환한다. 나 치환해. 그지? 치환해요. 자, 3의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해요?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범위가 발생해요. 자, 그럼 잘 봐요. 범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잘 봐. 범위가 어떻게 발생해요? 라고 말하면 3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기지, 그지?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0부터 2까지만 그래프가 생겨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9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t는 어디까지야? 9까지 범위가 발생해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소연 알겠어요? 아,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는데, 그치? 삐쳐. 아니야. 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잘 봐!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y는 뭐라고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그럼 이거 몇 차 함수로 바뀌어요? 2차 함수로 바뀌죠. 그래서 치환은 너무나도 좋은 무기가 돼요. 난이도를 어떻게 되는 거야? 낮춰주는 거죠. 지수 함수가 뭐가 됐어요? 다항 함수, 그쵸? 2차 함수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쉬워졌죠?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하시면 얼마? 꼭지점 x좌표가 얼마예요? 3이죠. 자, t가 1부터 9까지야. 3에서 가까운 게 1, 그죠? 그 다음에 저 멀리 뭐? 9. 얘가 1이고요. 얘가 9겠죠. 자, 당연히 언제 최대값입니까? 9에서 최대값이죠. t가 9일 때. 자, t가 9일 때니까 9, 9, 81, 마이너스 6, 9, 54 플러스 4니까 얼마예요? 31이 최대값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t가 얼마일 때? t가 9일 때. 그렇죠. t가 9에서 그렇죠. 최대값이 얼마? 31. 그럼 t는 언제 9야? x가 2. 그렇죠. t는 x가 2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x값을 굳이 물어본다면 K고등학교처럼 짜증나게 물어본다면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9라고 쓰면 안 돼. 강렬했어요? 안 된다고요.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t가 1에서 아니 미쳤나봐요. 이건 아니죠. t가 3에서 t가 언제 3입니까? t가 언제 3이에요? 그쵸? x가 1에서 t가 3이에요. x가 1에서 최소값 얼마 나와요? 최소값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신발 플러스 4 마이너스 5 나옵니까? 그죠? 최소값.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31 쓰시면 돼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역대급으로 언제든 최대 최소는요. 특히 이참수는요. 내려왔다 올라가는 구조죠. 그렇죠? 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최대 최소를 구하면 안 돼요. 지수함수는요. 단조짐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게 작을 거고 큰 게 클 거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이참수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구조야. 그래서 당연히 뭘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아니면 뭐 이걸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그치? 귀찮으니까 그래프를 꼭 그리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최대 최소는 거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맞아요. 알겠죠? 특히 미분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지수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문제 여러 개 풀어봤는데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꼭 복습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